보장이 되려면은 결국 앞에도 말씀드렸던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역참제도라고 하는 도로망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통해서 제국을 통치하고 도로를 통해서 제국을 확장하는 그런 전통은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이 로마 제국에 가면은 훨씬 더 발전이 됐고, 그것이 다시 한번 몽골에 가면은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훨씬 더 많은 물동량이 그 도로 위로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르러서 미국이 지배하는 20세기 중후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커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터넷망 같은 그런 도로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떤 과거의 제국보다도 길이 발달한 것 같다. 도로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건 참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세계 제국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나라도 많은 점에서는 이미 끝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나쁜 점, 약점도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기업이 기업만의 힘으로서 큰 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시민들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집결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이미 세계 경영을 지금 수업하고 이미 효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삼성이, 우리들의 LG가, 우리들의 또 이런저런 대기업들은 이미 다국적 기업으로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 시장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인데 이것이 지배와 복종과 착취와 뭐 이런 식으로 독식과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지 않고 연대와 화합과 공존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식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의 경영자들에게는 우리가 바라기 힘든 그런 요원한 일일 수도 있겠죠. 몽골은 바닷길까지도 장악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것이 그런 육로뿐만 아니라 바닷길까지도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몽골 자신의 전통을 고집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한 데서 그런 현상이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오늘날의 중국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시진핑이 1대1로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크로드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의 사업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침략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1대1로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 공포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이 방송을 듣고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침략적인 1대1로 사업을 하지 마라. 함께 살 수 있는 공존 공용의 그런 생태적인 네트워크로 1대1로 사업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은 오히려 고립되고 중국은 오히려 지난 1980년대부터 이룩한 그런 엄청난 업적이죠.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결국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이 바로 중국의 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이죠. 1대1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One Belt, One Road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신중화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중국 문명의 우수함을 세계에 전파하고 중국의 세계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길이 된다면 그것은 아주 공포의 실크로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래의 실크로드는 한 나라가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아니었죠. 또 한 나라의 상인이 처음 출발지에서 마지막 종착점까지 달려가는 그런 실크로드도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실크로드는 몽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개 무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 구간이 가령 7,000km라고 한다면 그 7,000km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한 사람은 마르코 폴로와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것도 장사를 위해서 간 건 아니죠. 사실은 미래의 장사를 위해서 간 것이지 현실의 장사를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그 구간 속에는, 구간은 잘게 쪼개져 있어서 10개, 20개, 100개로 쪼개져 있어서 그 구간마다 말하자면 계주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 목적지에서부터, 처음 출발점에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선수는 없었다. 바톤, 물건이라고 하는 바통을 계속 주고받았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무역에 참여하는 수백, 수천, 수만의 상인들이 이익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유지된 것이 실크로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추구하는 실크로드는 명목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을 위한 중국 사람들이 지배하는 실크로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다고 봅니다.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두 가지 말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르코 폴로의 충격이죠. 이건 마르코 폴로 개인이 받은 충격이기도 했고요. 자기가 처음 전 구간을 말하자면 달려간 주자였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마르코 폴로는 신기한 체험들, 상상할 수 없었던 중국의 문화, 중국의 역사, 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서양 사이에 있는 그런 다양한 세계들에 대한 경험들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는 허풍으로 들리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르코 폴로의 허풍선이 같은 이야기가 그냥 듣고 마는, 말하자면 소비재로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게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이죠. 거기서 또 하나의 싹이 움터났습니다. 그 위대한 싹이라고도 볼 수 있고 끔찍한 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물론 마르코 폴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마르코 폴로는 구술을 하였고 그 한 무명의 작가가 마르코 폴로의 구술을 받아서 그걸 글로 정리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책으로 나와가지고 유럽의 여러 말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탈리아로 쓰인 책이.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큰 모험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콜럼부스죠.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의 세비야에 가면은 콜럼부스가 읽고 거기에다가 메모를 한 동방견문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한 회의 강의가 세상을 바꾸는 나침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강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령 이 강의를 열심히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김영 교수님의 노자 강의가 세상을 바꾸는 한 회의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은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갔던, 저는 발견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1억 명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아메리카 대륙인지도 모르고 인도인 줄만 알고 인도라고 끝까지 우기긴 했습니다만, 즉 새로운 세계에 처음 발길이 닿았던 유럽인 콜럼버스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배경에 보이는 책이 있죠. 이 책이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그리고 책의 좌우에 보면 여백에 펜으로 쓴 글씨가 있죠. 그 글씨는 누가 쓴 거예요? 콜럼버스가 쓴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얼마나 열심히 이 책을 읽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끝까지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자신의 꿈을 펼친 그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무리 해도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